안녕하세요. 솔로몬스테이 교육 강좌 신영기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 가이드 LH 전문 시방서 두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KICT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19년 12월 31일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 가이드는 건설 분쟁에서 적용하는 하자 판정 기준은 법무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인 실무 기준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 가이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 가이드 중 LH 시방서를 중 핵심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LH 전문 시방서 중 뒤에 외벽 석재, 조정 마감, 창문 설치, 창문 주변부, 발코니, 건축 설비 보일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석재 마감하는 방법 중 중요한 것은 습식공법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모르타르 바탕 경우 7일 이상 방치기간을 둔 후 시공하여야 하며, 바탕의 긴결용 철근 및 앵커 위치, 철근의 방청 상태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강성 내벽 및 대리석 내벽 습식공법에서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인트 폭을 6mm가 일렬되도록 석재를 배열하여야 하며, 벽 붙이기 최하단 제일 밑부분에 석재 설치 위치에 따라 바닥에 슬라브나 기초 등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브라켓 또는 지지 구조를 꼭 설치하여야 합니다. 바탕면과 석재 뒤의 거리는 설계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한 40mm를 표준으로 합니다. 40mm요. 다음은 화강석 및 대리석 내벽에 부분 사침하는 방법은 설계 도면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인트 폭을 6mm가 되도록 일렬되도록 석재를 배열하여야 하며, 바탕면과 석재 뒤의 거리는 설계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한 30mm를 표준으로 합니다. 30mm. 가로 맞든 변 상하에 100mm 사침 모르타를 채우고 세로 모르타르는 연결 철물로 고정을 합니다. 시공 허용 오차는 설치 허용 오차 중 실제 위치로부터 최대 6mm이며, 수직 허용 오차는 벽의 수직선 최대 허용 오차는 3mm이며 3m일 경우는 3mm, 3m에서 6m까지는 4.75mm, 12m까지는 6mm입니다. 판재와 판재 사이의 허용 오차는 1.5mm이며 건축물 평면 사이에 표기된 기둥, 외벽, 내벽, 간막의 일직선의 허용 오차는 6m인 경우는 6mm, 12m까지는 9.5mm입니다. 다음은 건식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식공법 중 앙카 긴결공법은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앙카의 지지철물은 석재 한 장 크기의 지지철물이 있는데, 하부는 지지용이고 상부 거는 고정용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의 석재가 화스나 하나에서 하중을 받도록 해야지 밑으로 연결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설치 시 조정과 층간 변이를 고려하여 1차 연결철물, 주로 앵글형과 2차 연결철물, 주로 평판형을 연결하는 구멍 치수를 변이 발생 방향으로 길게 슬롯 타입으로 뚫습니다. 판석재와 강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제를 사용하며, 강제 트러스 지지공법에는 설계 도면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인트 폭 6mm가 일렬되도록 석재를 배열합니다. 앙카 긴결 방법 중 요즘 최근에 FC를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FC를 사용하게 되면 상부의 돌과 하부의 돌이 서로 접착이 되어 있어서 하중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FC를 사용하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공 허용 오차는 수직면에서 3m일 때는 3mm, 10m일 때는 6mm, 30m일 때는 20mm입니다. 수평면은 3m일 때는 제로,
10m일 때는 4mm, 30m일 때는 7mm입니다. 청소 및 보양하는 방법은 석재에는 절대로 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마감면의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판지로 보양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조적 마감 쌓기에서 점토벽돌 쌓기 방법입니다. 점토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한 물 축이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물 축이지를 않는데 벽돌 쌓기 전에 반드시 물로 조리로 벽돌에 물을 축인 다음에 벽돌을 쌓아야 합니다. 치장줄은 특기가 없는 경우 6mm 평줄론을 시공하며 벽체 내부의 수분 침투 시에는 백화 현상이 발생하므로 공간벽의 상단에 통기구, 하단에 통기구 및 배수구를 설치하고 새 하단부나 각층으로 구획된 부분은 모르타르 낙하 방지구를 설치하는 등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 내부의 수분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양생하는 방법은 쌓기가 완료된 부분은 어떠한 경우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는 유해한 진동, 충격 등 횡력 등을 하중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스타코, 드라비트, 외단열재 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단열 공법은 지면에서 높이 1.8m 이하 1.8m 이상인 경우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m 이하인 경우에는 처음에 단열재에다가 모르타르를 바르고 인슐레이션 파스너, 그 다음에 표준 메시, 접착 모르타르, 충격 보강용 메시, 접착 모르타르 마감재. 그러니까 1.8m 이하인 경우에는 메시를 2겹을 해야 합니다. 일반 표준 메시와 충격용 보강 메시를 2겹을 시공을 해야 합니다. 1.8m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메시 하나만 사용해도 됩니다. 단열재의 규격은 600mm 곱하기 1200mm 이하인 것을 사용하며 단열재는 접착 모르타르 바른과 인슐레이션 패스너 공법을 병행하여 별표 그림 일과 같이 부착해야 합니다. 접착 모르타르는 단열재 중앙은 군데군데 바르고 가장자리는 빠짐없이 발라야 합니다. 인슐레이션 파스너 시공 방법은 타정 공구에 끼워서 단열재 하부 벽면에 도달할 때까지 눌러서 바탕면에 타정하며 타정 개수는 600 곱하기 1200mm 기준으로 5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꼭 5개, 600 곱하기 1200에 꼭 5개 파스너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강 메시를 시공할 때는 새 흑선을 사용하며 1.6mm 두께 접착 모르타르를 바른 후 접착 모르타르가 젖은 상태에서 메시가 모르타르에 함심될 때까지 흑선으로 표면을 편편하게 바릅니다. 일반 메시의 이음은 최소 100mm 이상 겹침 이음으로 하고 충격용 보강 메시는 겹치지 않고 맞대 이음으로 합니다. 지면에서 상부로 1.8m까지 벽면은 일반 메시 시공한 후 충격 보강용 메시를 추가 시공해야 합니다. 마감재 시공 후 표면 평활도의 허용 오차는 3m당 6mm입니다. 3m당 6mm. 다음은 600 곱하기 1200mm의 접착 모르타르 바르는 방법과 파스너 설치하는 방법을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 곱하기 1200mm의 접착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테두리 부분을 두께 폭 50mm, 두께 15mm, 그 다음에 중간에 원형으로 지름 10cm, 두께 15mm 6개를 접착 모르타르를 발라야 된다. 테두리는 50mm, 중간에는 10cm 6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파스너를 5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5개. 5개 설치하고 파스너의 깊이는 콘크리트 면에 25mm 이상이 묻혀야 됩니다. 25mm.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600 곱하기 1200 단열재 테두리에 5cm, 중간에 10cm 6개, 파스너 5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창문 설치하는 방법은 프레임의 유리홈과 유리 표면은
기름, 먼지 등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하며 유해 물질로 오염된 부분은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다시 물로 닦아내고 습기 등이 없도록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판유리 끼우는 방법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면을 1.5 내지 2mm 정도 짧게 하여 정확한 모양으로 절단을 하여야 하며 에칭 유리의 경우는 창호 유리홈에 6 내지 8mm 정도 삽입을 하여야 합니다. 무늬 에칭 유리는 무늬 에칭면이 실내 측에 면하도록 하고 이중창의 경우 무늬 유리를 내부 창에 끼웁니다. 실내 측 이중창 단창의 창틀 고정은 플라스틱 직결 연결 또는 강판재 고정 철물을 비스로 고정하고 콘크리트 못으로 벽면에 설치하며 고정 철물 종류에 따라 간격은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플라스틱 직결 앵커를 적용할 경우 고정 부위는 합성 수직 캡을 씌워 마감하고 하부를 고정 부위는 앵커 머리 부분에 코킹 충진 후 캡을 씌워 마감을 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직결 앵커 방법은 지름 6mm, 길이 50에서 8mm를 60cm, 1.5 창폭이 1.5m인 경우에는 60cm, 창폭이 1.5m 이상인 경우는 50cm 플라스틱 직결 앵커를 설치하며 강판재 고정 철물 평철은 두께 0.8mm, 폭 20mm, 길이 200mm, 1.5m 미만인 경우에는 50cm, 1.5m 이상인 경우는 30cm 콘크리트 못 2개소를 박습니다. 강판재 고정 철물 기역자형은 두께 2mm, 폭 60mm, 길이 130mm이며 창폭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60cm, 1.5m 이상인 경우는 50cm로 합니다. 발코니 외부 창호인 경우에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상부 물끊기 홈 끝에서 내부로 10mm 이상 위치에 창틀을 설치하며 하부 난간대 앵글 위에 설치된 경우 앵글 주위 2배 내지 3배의 면적 실링제를 도포하여 누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고정 철물의 매입 깊이는 40mm로 하며 허용 인발력은 300kg, 허용 전단력도 300kg입니다. 직결 앵커는 허용 인발력이 160, 허용 전단력도 160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고정 간격은 설계 풍압이 200kg일 경우에는 850mm 이하일 때는 창틀 모서리 250mm 이내에서 설치를 하며 설계 풍압이 500에서 600 정도 될 때는 창 높이가 1.3m 이하인 경우는 400mm, 창 높이가 1.3m 미만인 경우는 350mm 이내로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자동 잠김 손잡이 적용 시 잠김 장치가 위치하는 창틀부 후면에는 T자형 고정철물 1개소씩을 적용하며 창틀 하부에 위치한 T형 고정철물의 길이가 골조면에서 실내로 120mm 이상 돌출 시 창틀 중앙 벤트부에 하부 지지대를 사용하며 창폭이 3m 이하인 경우에는 2개소, 3m 이상인 경우에는 3개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창틀 하부 보강재 위치에 T형 고정 철물을 고정 간격에 의거 양날 비스 또는 볼트 25mm 이상 2개소 등을 고정하며 고정 비스는 반드시 보강재를 관통하여 고정하여야 합니다. 고정 철물이 부착된 창틀 이동 중 바닥 걸림 등으로 인한 고정 철물 후면의 비스 탈락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T형 고정 철물이 후면에는 U자형 철물을 창틀 하부 보강 철물 위치에 비스 2개로 고정을 하여야 합니다. 창호 및 창호틀이 설치 허용 오차는 수직과 수평에 대하여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3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창틀 설치 후 두께 1.5mm 이상 합성 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내 보양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창문 주변의 외벽 마감은 외부에 면한 문틀 및 창틀 주위는 현장 발포 우레탄으로 충진하며 다만 창 문틀의 밑을 충진은 문틀의 밑을 충진은
충진 모르타르로 하되 창틀에서는 처짐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철물 등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미틀도 현장 발폭 우레탄으로 충진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외부 창호의 경우 미틀 충진은 충진 모르타르로 해야 합니다. 충진 모르타르 시공은 창호틀 주위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진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를 하며 충진 시 접착면의 최소 온도는 5도씨 이상을 유지하며 5시간 경과되기 전까지는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출입구와 외부 계단에는 코너 부분은 45도 2개로 절단하여 조합하여 설치하며 연결 부분에 줄눈 시멘트의 타일용에 꼭 방수액을 혼합하여 세밀하게 사침을 해야 합니다. 연결 부분의 줄눈 시멘트에는 방수액을 혼합하여 세밀하게 꼭 사침을 해야 합니다. 카바형 트렌치 중 무소음형 트렌치 부분은 하중을 고려하여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일러 설치하는 방법 중 배관의 연결부는 교체 및 사후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유니온 플랜지 또는 유니온 부착형 밸브를 사용해야 하며 보일러는 감전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에 접지극 플러그를 사용합니다. 배관 커버는 보일러와 일치화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하자 보수 시 커버를 떼어낼 수 있도록 PVC 앵커 및 스테인레스제 나사못을 사용합니다. 난방 배관이 보일러 위치보다 높게 설치되는 곳, 다락방 설치 세대 및 주민복지관 등에는 밀폐형 팽창 테크가 설치된 보일러를 설치하며 콘덴싱 보일러 응축수는 배수 입상관 겸용으로 드레인을 설치합니다. 단 배수 입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응축수 전용 배관을 설치합니다. 세대 콘덴싱 보일러 응축수 배관과 배수 입상관 연결 시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역구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을 해야 합니다. 배기통 설치하는 방법 중 공동 배기구와 연결되는 배기통은 접속 부위에 배기가스 누설이 내열성 재료로 충진하고 개별 가스 보일러는 배기가스의 흐름 방향으로 하향 구배, 콘덴싱 가스 보일러는 상향 구배를 해야 합니다. 실내 온도 조절기는 1.2m 높이에 설치하며 전기 스위치와 인접된 경우에는 스위치 중심에서 수평으로 220cm 이격거리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순환 펌프에 의한 온수 순환 상태가 양호하고 난방이 원활하게 되는지 여부를 검사하며 실내 온도 조절기 지시에 따라 순환 펌프 및 버너의 작동, 정지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보일러를 점화하여 정상 연소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연도 접속 부위 배기가스 누설이 없어야 하며 연료 계통의 가스 누설도 없어야 합니다. 현장 실무 교육은 보일러 납품업자는 입주일로부터 1개월간 관리 요원 및 입주자 교육을 실시하며 예상되는 고장과 일상적인 하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 가이드 LH 전문 시방서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의사항은 솔로몬 스토어 010-3003-3190 다음 카페 야후건축 솔로몬 건설분쟁연구소 카카오톡, 트윗,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